전세계 코로나 누적 확진자는 1억 2082만여 명이고 사망자는 260만 명입니다. IMF가 밝힌 2020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3.5%입니다.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 사망자가 꾸준히 늘고 경제도 뒷걸음치고 있는데 이와 상반되게 코로나 방역에서 성공하고 경제도 발전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대만입니다. 대만은 누적 확진자가 990명, 사망 10명, 2020년 경제 성장률은 2.98%였습니다. 대만은 코로나 방역의 최상 모범국이 됐고 경제도 안정된 방역을 통해 내수시장 활성화, IT 매출 증가, 탈중국 기치를 이뤄냈습니다. 성공 비결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방역입니다. 대만은 코로나에 대한 가장 선진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한 나라입니다. 그 중심에는 존스 홉킨스 대 공중보건대학원 방역학 박사인 천젠넌 부총통과 타이베이 의대를 졸업한 치과의사 출신 천스중이생 복리부 부장이 있습니다. 두 전문가는 다른 나라에서 생각지도 못한 선진적인 조치로 방역에 성공했습니다. 대만은 팬데믹이 오기 전 2019년 12월 31일부터 중국 우한에서 온 비행기에 조사관이 올라가 검역을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도 공유되지 않았을 때인데 대만은 어떻게 알고 이렇게 빨리 조치를 취했을까요? 그건 대만의 숨은 IT 정보력 덕분입니다. 대만은 웨이보와 위챗에 오가는 내용을 상시 감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날부터 중국 한 지역의 폐렴 발생 내용에 대해 중국 사람들이 웨이보와 위챗을 통해 이야기하는 것이 폭증하다가 돌연 갑자기 사라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대만은 중국 정부가 우한의 폐렴에 대한 무엇인가 조처를 하고 인터넷 검색과 차단을 통해 내용을 숨기려 한다고 직감하고 우한에서 온 비행기에 올라 전수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20년 1월 21일 첫 확진자가 발생하자 대만 정부는 우한 지역 주민 전체 입국 금지 및 나아가 전 지역을 대상으로 입국자에 대한 철저한 검색을 실시했습니다. 마스크 문제도 초기부터 수출을 금지하고 정부가 일괄 수매하여 약국을 통해 판매했으며 실명제를 조기에 시행했습니다. 디지털 앱을 3일 만에 개발하고 예약제를 시행해 약국 앞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지 않도록 했으며 어느 곳보다 먼저 학교에 무료로 마스크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빅데이터를 취합하고 활용해서 감염 위험이 높은 입국자로 분리되면 통제하고 2주 동안 자체 격리 조치를 했는데 만약 이를 어기면 최대 4천만 원에 이르는 벌금을 물도록 했습니다. 위치가 파악되지 않은 자체 격리 중인 한 커플은 언론을 통해 공개 수배를 내려 아예 몰래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대만은 중국 정부 발표 자료 WHO의 발표보다 자신들의 정보력에 의해 판단하고 검역 및 방역 조치를 했고 섬나라라는 지역적 특성과 함께 과거 사스 방역 등의 경험이 주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경제 분야입니다. 작년 2020년 대만은 인구 2천만 명 이상 주요국 성장률에서 놀랍게도 전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성장률에서 29년 만에 중국을 앞선 결과였습니다. 대만은 국내 총생산 중 무역 비중이 크고 특히 대중국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중국을 시도하면서 경제 부흥을 이끌어냈습니다. 중국은 일국 양안제를 주장하며 이전부터 여러 차례 대만 정부에 압력을 가했습니다. 재작년 2019년 8월 1일 대만 개별 자유여행을 전면 금지했고 대만행 단체 여행 상품도 자제령을 내렸습니다. 반중국 성향이 강한 차이잉원 총통의 재선을 막으려는 의도와 대만의 미국산 무기 구매에 따른 보복 조치, 홍콩의 반중 시위에 대만 정치권이 찬성한 데에 대한 불만 때문이었습니다. 면세업계를 포함한 대만 관광산업이 큰 손해를 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지난 2016년 차이잉원 총통이 당선된 이후 중국 여행객 숫자는 이미 3분의 1 넘게 감소했고 동남아시아 등으로 여행객 다변화를 통해 중국 정부의 여행금지령이 가져올 효과가 줄어들 것이란 시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중국의 대만 여행 제재에도 불구하고 재작년 2019년 관광객이 연간 1186만 명에 도달하였고 2018년 1106만 명보다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대만은 여행국 다변화를 이루어내며 중국의 여행금지 조치를 무력화시켰습니다. 대만 경제 부흥에는 취임 직후부터 차이잉원 총통이 주도적으로 시행한 탈중국 산업정책이 큰 힘이 됐습니다. 총통은 중국 내 임금이 오르는 상황에서 중국에 진출한 대만 기업의 국내 복귀를 적극 유도했습니다. 그 결과 중국 공장 등을 철수하고 대만으로 복귀하고 재투자 계획을 세운 기업이 100여 곳이나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세계 최대 자전거 제조기업인 자이언트, 컴퓨터 기업 컴팔 등이 있었고, 이들의 본국 투자 계획은 5,047억 대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미중 패권 전쟁이 격화되는 와중에서 대만 정부는 폭스콘의 위스콘신주 최첨단 액정 패널 공장 건설, TSMC의 미국 애리조나주 반도체 공장 건설을 허가하며 미국 편에 확실하게 섰습니다. 또한 중국의 경고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무기 구입을 했고 군사훈련도 시행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 방역이 성공하면서 내수 소비가 받쳐주고 청정국으로 인식되어 여러 국제행사가 개최되었고, 무엇보다 코로나로 인한 재택근무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글로벌 IT 기기 수요가 급증한 것이 수출의 3분의 1이 전자제품인 대만 경제에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올해 3월 1일부터 대만산 파인애플 수입을 전면 중단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다시금 현 정부에 압력을 가했습니다. 타이베이 타임스는 파인애플은 90%가 중국에 수출되고 대만 남부 농민들의 주요 소득원인데 이 지역은 전통적인 현 정부 민진당의 정치 자금줄이라며 중국은 파인애플 수입 금지를 통해 이 지역의 여론을 뒤집고 민진당을 압박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만 파인애플의 우수성을 강조해온 차이잉원 총통은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맞서자며 국민들의 대만산 파인애플 소비를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펑리수 음료 업계에서도 베트남산 파인애플 대신 자국산 파인애플로 과자나 음료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일본 싱가포르에서도 주문이 늘고 화교도 동참하여 4일 만에 1년치 중국 수출량에 해당하는 주문 판매가 이루어져 중국의 제재를 머쓱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대만의 움직임 속에 눈에 띄는 것은 탈중국화입니다. 연이은 중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며 탈중국화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룬 대만. 인권에 대해서도 정의롭고 거침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대만을 참고로 수출 다변화와 확실한 경제 기조를 갖춰 중국에서 벗어나는 방안을 마련할 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